두 번째 생태계 평형입니다. 자, 먹이사슬과 먹이그물을 먼저 구분을 해볼 건데요.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사슬입니다. 단일사슬. 우리가 먹고 먹히는 관계가 사슬처럼 이어진 것. 그러니까 어떤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이렇게 이어지는 단순한 관계를 먹이사슬이라고, 이러한 먹이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는 먹이사슬이 실제로는 먹이그물입니다. 그 그림이 이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먹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복잡할수록 생태계가 안정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3차 소비자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되는데요. 4차 소비자일 수도 있고요. 3차 소비자일 수도 있어요. 그냥 얘가 3차 소비자에 해당되면 그냥 3차 소비자입니다. 단일한 하나의 먹이 그물이, 먹이 사슬이 서로 합쳐져 있어서 먹이 그물이 되는 겁니다. 자,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볼 건데요.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먹이 사슬을 거쳐 상위 영양 단계로 항상 이동을 하게 됩니다.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산자가 100을 만들었다면 이 생산자가 성장이나 뭐 여러 가지 생식 과정을 통해서 남아있는 것 중에 일부가 1차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이런 상위 영양 단계로의 이동이 있고요. 자, 여기 보면 태양 빛에너지가 생산자의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먹이사슬에 따라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때 각 영양 단계의 생물들이 각자의 어떤 성장이나 뭐 또는 생명 활동을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하죠. 소비하니까 그거에 남은 것이 위로 이동을 하니까 에너지 양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에너지 양이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또 어떤 뜻을 갖느냐? 결국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에너지가 무한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로 인해서 생물량과 개체수 또한 그로 인해서 영양 단계에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나타낸 것을 피라미드 형태다. 그래서 생태 피라미드다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생물 피라미드를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생물량 피라미드가 있고 개체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분류하기 위해서 에너지 피라미드, 생물량 피라미드, 개체수 피라미드입니다. 생물량은 전체 면적 대비 그람, 몸무게 같은 그람을 표현한 거고요. 개체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그 량을 뜻하는 겁니다. 자, 벼보다 닭이, 닭보다 사람의 몸의 크기가 크지만 생물량 피라미드는 위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다? 하위 영양 단계의 생물의 개체수가 상위 영양 단계의 생물 개체수보다 많기 때문에 개체의 몸의 크기는 작아도 생물량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생태 피라미드의 영양 단계가 5단계를 일반적으로 넘어가는 게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라갈수록 에너지는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무한하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5단계 이상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다. 자, 여러분들 다들 필기했던 내용입니다.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먹이사슬을 통해 유기물의 형태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물 활동의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그것 중에 어떤 것? 남는 것이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양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었어요? 무한하게 이어질 수가 없다. 에너지형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하지만 영양 단계가 높을수록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커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또 상위 영양 단계에 있는 생물일수록 영양가가 높은 먹이를 섭취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나 이렇게 최종 소비자일수록 어떤 것이 더 영양가가 높은지를 알죠.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광합성을 하죠. 그리고 1차 소비자처럼 보통 동물을 잡아먹지 않는 식물을 먹는 1차 소비자 같은 경우에도 쉬지 않고 먹죠. 쉬지 않고 먹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소비자부터는 쉬는 개념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모든 에너지를 다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잡아먹으려고 하고 영양가가 높은 것을 더 찾으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커집니다. 올라갈수록 에너지 양은 줄어들지만 에너지 효율은 커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생물의 먹고 먹히는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먹이 그물이에요. 먹이 사슬은 하나입니다. 하나. 네, 얽혀 있는 것은 먹이 그물이고요. 자, 두 번째, 개체군의 변동과 생태계 평형을 보면,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 에너지의 흐름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생태계 평형이라고 한다. 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해요. 생태계 평형은 먹이 사슬에 유지되면서 먹이 사슬이 많은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자, 1차 소비자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겠죠.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 얘로 인해서 얘의 먹이가 되는 2차 소비자의 양은 늘어나겠지만 생산자는 그만큼 그 양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줄어들겠죠. 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게 계속 유지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먹이인 생산자가 줄어들면 그리고 포식자가 늘어나면 1차 소비자 수는 다시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래 상태인 평형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르랄 섬의 생태계 평형에서 봤을 때도 그러한 예시가 있죠. 어떤 섬에 맑고 손바닥 삿은 무리가 들어갔더니 문제가 뭐예요? 얘네들이 먹이는 많은데 자기를 잡아먹을 녀석이 없으니까 식물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국에는 사슴의 숫자로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 이후에 늑대가 들어가줬더니 다행히 얘네들이 맑고 손바닥 사슴수를 개체를 조절해 주기 때문에 생태계 평형을 다시 이룰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생태계 평형을 파괴하는 요인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태계 평형을 사람만 파괴하느냐? 그렇지 않다. 자연재해도 있다. 자연재해도 있고 인간의 활동도 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뭘 더 신경 쓴다? 인간의 활동을 더 신경을 쓴다. 무분별한 벌목, 그죠? 무분별한 벌목에 의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도 있고 이 숲에 있는 그 나무들이 산림의 토양을 붙잡아주는 것도 있는데 그걸 못 잡아주니까 침식도 더 빨라지고 그죠? 생명체가 거주하기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작지 개발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식량을 먹기 위한 거기 때문에 숲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괴가 되고요. 무분별한 도시화로 인해서 열섬 현상과 같은 또 문제도 있고 공기가 순환하지 못하는 또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수질 오염 뭐 당연하죠. 우리가 그 뭐예요? 오염원이 결국엔 한 곳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얘기고요. 결론적으로는 그죠? 인구의 집중과 산업화가 그 모든 것을 일으키고 있는 거가 되겠죠. 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멈춘 다음에 천천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보전을 위한 노력을 안 하냐? 그건 아니다. 그지? 우리가 멸종 위기 종인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죠. 뭐 우리나라 같은 뭐 반달사슴곰 뭐 그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도로에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자연 생태 통로를 설치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도 문제는 많습니다. 자, 사람 위주의 인공적 하천을 지향하고 생태계가 거의 훼손되지 않은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생태계, 에너지, 생물량, 개체수 등 영향 단계에 따라 차례대로 쌓아 올린 그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피라미드, 그죠? 생태 피라미드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해봅시다.